그 명절 연휴가 있어 놓으니까 진짜 아까 이게 기생이죠. 진짜 굉장히 길은 것 같더라고. 그러네. 맞아요. 예. 예. 하여튼 뭐 설이라는 명절 설은 잘 세졌지. 예.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게고 오히려 더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할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카톡으로 음양 오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전부 다 했다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좀 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실 만큼은 이제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천간 지지 10개 천간하고 12개의 지지에 각각 이제 그 성정, 특징 이제 이런 거 오늘 할 거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오늘 진도가 좀 꽤 많이 나가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생상극론. 그죠? 원래 기초 과정에서는 음양오행 상생상극론이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상생상극론 가기 전에 천간지지의 10개의 천간의 특성, 특징. 그래서 26쪽에 보면 천간지지의 성정 해놨는데, 요 이제 천간의 성정부터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지? 하나만 이제 요 내용들 중에 10개 천간의 내용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막 분량이 방대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걸 아시면 하나만 이제 이해하시면 또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이 내용들이. 또 선생님도 스스로 이제 또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성정 중에 이제 간목 제일 먼저 나오니까 간목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책에는 명리학 책에는 거의 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 간목은 원래 동방목이라 하고 동방이라는 게 이 동쪽을 방위를 뜻합니다, 그죠? 동쪽은 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이제 목이라고 하며 형이상학적으로는 기가 목에 해당된다. 목기에 해당된다. 형이상학이라 하는 거는 그 이제 형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하는 거죠. 그냥 기운,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보이지 않으나 느껴지는 것, 기운에 그래 목의 기운이 된다. 그래 간목은 결국 목이다 이 말입니다. 간목은 여기서 또한 천둥 소리나 우레로 나타내고, 그래 목의 기운에는 그래 이제 그 형상으로는 이제 우레와 같다 이라거든요. 천둥 소리, 우레 이렇게도 이제 물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용으로도 나타내고 온과 난이 되기로도 하며, 그래 따뜻함과 참과 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뜻한 하며, 그다음 항상 마음이 넓은 도량을 지니고 있고, 그래 간목은 이제 일간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간이라는 곳이 천간의 4개 중에 지지에도 이렇게 있지만 여기 일간이라는 곳에, 그죠? 어디서 일간이라는 곳에 간목이란 글자가 있을 때 이 말이거든요. 항상 요리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어떻습니까? 포용력과 자비심이 많으며, 그지? 책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포용력과 자비심이 많으면 항상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음이 넓은 도량을 지니고 있고, 포용력과, 그래 이 사람이 여기 간목이란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가진 그 명주는, 그죠? 이런 게 있다. 넓은 도량을 지니고 있고, 그래 이제 뭐라 해서 먹고 인해, 그죠? 어질인해, 어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랬잖아요. 어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한편 형이하학적으로는 이제 물상적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은 대들보와 같은 동양지목이요 일어났거든요. 많은 숲을 이루고 있는 대림목이요, 뿌리가 없는 사근지목이요, 이 고수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고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한 나무이며 음양으로는 양목으로 적용하고 있다. 음양은 양목 맞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양목을 맞는데 126쪽 아시네. 양목을 맞는데 여기에 보면 동양지목이고 대들보와 같고 대리목 큰 나무고 사근지목 뿌리가 없는 죽은 나무요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간목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 말씀 안 드리잖아요. 간목은 새싹이 올라오는 그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기상 기백, 그죠? 앞으로 쫙 뻗어 나가는 거는 목과 화는 뭡니까? 목화는 양의 기운은 빛은 어떻습니까? 화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불, 빛, 열 이런 거잖아요. 화는 빛은 태양의 빛은 어떻습니까? 쫙 퍼져 나가잖아요. 한 군데 후레쉬처럼 집중적으로 요리 비춰주지는 않잖아요.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목은 화의 기운으로 뻗어서 퍼져 나가려 하는 그런 기운. 그럼 그 반대적인 건 뭡니까? 목의 반대는 금이잖아요. 금은 어떻습니까? 퍼져진 것을 끌어모아서 바위 틈에서 수원지가 돼서 물이 나와서 큰 바다로 흘러나가잖아요. 반대 경향이죠. 그러니 처음에는 막 뻗어나가다가, 그죠? 뻗어나가다가 토의 기운의 정점에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모여진다는 거죠. 응집하고 퍼지고, 이게 목화, 금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게, 여기서 이제 목의 기운을 뭐 사근지목이요 했는데, 이 나중에는 좀 더 나가면 제가 나무는 죽은 나무가 있고 산 나무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분별하는 거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책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혼자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감목이라 하면, 아, 죽은 나무 동양지목이구나. 자꾸 이제 이래 오해를 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용을 실어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책을 이래 만들. 우리는 물론 감목이 사근지목인지 아닌지는 사주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감목, 아까 천간에 있는 나무가, 자, 한번 보게. 바위도루에 앉아 있다면 어떨 겁니까? 자, 만약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그렇지. 신이라는 글자나, 아, 갑으로 본다면, 그렇지. 값이 맞네. 이 감목이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면은,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면 이 나무가 살기는 어렵죠. 죽은 나무로 봐야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뿌리라 하는 것은 또, 뿌리는 봄에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목인 나무가 지지의 뿌리는 인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신이 아니고 갑인이라는 글자가 이래 한 줄 있다면 이 나무는 산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삶과 죽음을 좀 그렇게, 살은 나무지 죽은 나무지 분별을 그렇게 따로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통상적인 거, 이게 뭐라고 하노, 싸잡아서 했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있단 말입니다. 이 감목이 있고, 자, 그 밑에 보면, 그 이유는 감목이란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책에, 그죠? 이 고수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 자라서 이미 베어져 사용처에 쓰여질 수 있는 나무에 속하기 때문에 놓아두면 고목으로서 썩어버리고 만다, 이랬는데, 결국은 산나무는 살려야 되고, 살아있는 나무는 물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잖아요. 살아있는 나무, 이 나무가 아까처럼 생목이라면 화도 있어야 될 끼고, 그죠? 그 다음에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고, 만약에 죽은 나무라면은, 죽은 나무라면은, 이 나무가 갑이나 갑술이나 이런 걸 다 죽은 거거든. 그러면 이 나무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도끼, 금기가 위에 있어가지고 이 나무를 다듬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사주가 그래야 쓰여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상생상극을 하면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10개가 갑목, 을목, 병화 10개를 차례대로 쭉 실어놨거든요. 그럼 이걸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10개 다를 나열을 하면 시간이, 이것만 해도 또 오늘 아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혹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대충 말씀드렸어요. 책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이걸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또 안 읽어보시더라도 나중에 계속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12지의 성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 마찬가지 12지는 아까 천간의 10글자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그 형이상학적인 거, 기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운적인 거. 지지는 뭐라 했습니까? 질적인 거. 천간에는
기운적인 거, 지지에는 질적인 거, 기와질. 형상이 있는 거, 없는 거와 있는 거, 형이상학적인 거, 형이하학적인 거, 그 다음 기운적인 거, 그 현실적인 거.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2지지의 성정은, 자, 따지고 보면, 천간과 지지는, 그 천간은 기운이고 지지는 질, 형상이라고 했는데, 천수, 지수, 형이라 했잖아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 보면. 그 음양으로 따지면 천간은 또 양이 되고 지지는 또 음이 되죠. 지지에 비해서 서로 상대, 하늘에 비해서는 여기 땅은 음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12개의 12지, 12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수라고 돼 있는데 요거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자수는 쥐띠를 칭한다 거든요. 자, 쥐띠를 칭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12지지는 다 혹시 아세요? 그 세분 다 아세요? 예. 그 자는 쥐띠 그죠? 맞아요. 축은 올해는 축이니까 축은 소띠. 자수는 쥐띠이며 수기이다. 수기에 속한다. 자수니까 자인. 그 다음에 음의 수이다. 양이 아니고 음의 수이고 12지의 첫 번째이며 한랭지수요. 한유요. 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빙설이요. 일양지색이다. 지생이다. 가장 춥지만 다시 하나의 양기를 싹 태워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이 일어난다. 이 외에 외양내음 에 속하고 그 다음에 유하지성으로 유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흐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생수이고 활수이며 온천수와 같은 천수요. 방위는 정북의 방위는 정북 동서남북으로 속하고 색깔은 흑색으로 속하고 달로는 11월에 속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절기는 요걸 절기는 동지에 속하고 동지가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 동지달에는 어떻습니까? 동지달에는 우리가 해가 바뀌는 명리적으로 해 바뀌는 경우는 입춘을 시작한다 했잖아요. 절기로. 그런데 양력은 이제 1월 1일로 하는 거고 음력 설로 하는 거고. 그런데 동지라는 개념은 여기 아까 돼 있었잖아요. 일양지생이며 해놨잖아요. 동지날이 가장 겨울로서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죠?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긴 날이잖아요. 그러니 낮과 밤을 따지면은 양은 낮이고 밤은 음이지 않습니까? 그래 음이 가장 긴 날이라. 그래서 여기 지나고 나면 오늘 이날부터는 이제 또 낮이 점점 더 길어지는 날이라. 그래 양이 출발하는 날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다 실어놨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동지에 속하고 자정이며 하루를 이제 이 분별하는 하루가 넘어가는 이 길로 넘어가는 날이며 인체로서는 신장에 속한다. 그죠? 우리 신장에 속하고 성격은 자일생으로서 지혜에 해당되고 수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를 관장한다. 그래서 머리가 영리하다. 일지자는 색정에 가고 종종 집념을 불태우기도 한다. 쥐띠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축토 소는 또 이래 나오잖아요. 그 밑에는. 그 다음에 인목이 이는 범띠이며 또 이래 돼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으로 각각 띠별로 띠로 해놨거든. 시간하고 표시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55쪽인가 한번 지난번에 뭐였죠? 55쪽 맞네. 55쪽에 보면 오행의 종류 및 속성 일람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가로를 보면 목화 토금수 돼 있고 그죠? 요걸 참고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요거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지의 성정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55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잠깐 한번 펴보실래요? 55쪽에. 55쪽에 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혹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카메라에 사진으로 담아두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이
나중에 공부하시기에 이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두시다가 저희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다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하시고 여기에 있는 12 지지의 성정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5쪽에 보면 그 뭐 띠도 시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 그 다음에 37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는 보자 10천간의 기본 특징. 아까 거기는 확 펼쳐놨잖아요. 아까 거기는 그죠? 확 펼쳐놓은 걸 요거 10천간의 간목, 을목, 병화, 정화 해갖고 오행적이고 몇 개만 핵심적으로 그 기본 특징을 탁탁 간추려 놨습니다. 자, 간목을 한번 볼게요. 다시. 간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다. 그죠? 시작하는 에너지니까 실용, 신안, 특허 뭐 이런 개념적으로 볼 때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특허잖아요. 그걸 그래서 특허. 그다음 가장 먼저 우두머리. 이제 이런 형상. 만약에 아까 이제 그 간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간목 일간인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우두머리에 보스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는 거죠. 보수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간목이라면 간목 일간인자면 내가 마지가 아니라도 마지 행세를 해야 되는 팔자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성격은 다소 급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대의적인 기질, 무게 중용을 잃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짧고 굵고 강하다. 보수적이고 물질적이지 않다. 미래지향적이다는 거죠. 그 다음 기토의 속성이 있어 밀어붙여도 끝없이 밀어붙이진 않는다. 간목은 여기서 기토의 성향을 갖고 있어. 이러는데 얘가 좀 요거 다 끝나고 나서는 상생상극론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간추려서 해놨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을목은 어떻습니까? 간목은 나무인 것 같으면 을목은 옆에서 잡초, 뿌리, 뭐고 칡능골 같은 거 이런 것들거든요. 담쟁이 같은 거 이런 걸 을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을목이 일간자는 이래 되죠. 그러면 그래 내 일주에 을목이 있더라. 그럼 을목 일간자는 대체적으로 생활력이 강하다. 이리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생활력이 강한 성품을 갖고 있다. 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실리를 추구하려고 한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왜 생활력이 강하겠습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칡능굴 같은 거는 담쟁이 같은 건 어떻습니까? 생활력이 바위가 있으면 바위 틈새로 팍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한 성향 때문에 생활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접목시키는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연을 잘 이해하시면 명리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 상식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조금 더 명리를 가깝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부드럽다. 성품이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조금 뭐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 풀, 보드란 풀 이런 건 전부 을목에 속하잖아요. 화초, 꽃 이런 걸 을목이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을목 일간자는 성품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연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의 경금을 갖추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오행의 상생상극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는 또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이 무슨 그 경금을 감추고 있다는 것은 경금은 딱딱하고 바위고 쇠고 이런 거라 했잖아요. 칼같이 뭐 그죠? 성격이 차갑다, 냉철하다 이렇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경금을 속에 감추고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유연하잖아요. 을목은 유연하다 했잖아요. 여기서 또 놈들이 보면 굉장히 부드럽다. 그런데 속에는 냉철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그런데 이 사람은 겉으로 부드럽지만은 하면 그 뒤가 썩나만 무섭다 이제 속에 그런 기운이 드러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 잠깐 한번 보고, 병화는 병정은 화지 않습니까? 화, 불, 태양, 빛, 열, 뭐 이런 거. 성격은 화끈하고 뒤끝이 없다. 그러니 여기도 마찬가지. 병화가 일간인 자, 병화 일간자, 그죠?
이제 병화 일간절 하면 저 병화가 어디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다음 병화가 내 사주 속에 많아도 일간과가 다르게 그 성품을 또 내가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사주에 뚜렷하게 있거나 그다음 병화 일간자이거나 이랬을 때는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화려하다, 화끈하고 성질도 화끈하게 잘 낸다. 근데 화끈하나 뒤끝은 없다. 또 화려하다. 화려함을 좋아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다음 빛이 난다. 사람이 그래. 사람 자체도 성품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말을 잘한다. 인기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그 속에 갖고 있는 거는 신금을 내포하고 있어. 물질주의 이해타산에 그다음 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비밀이 있다. 겉으로는 밝은 것 같지만은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 여기서 되게 화일가는 비밀이 잘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거든요. 다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의외로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갑을 10개 경금 10개 가볼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대해서 기본 특징을 이제 핵심적으로만 요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12 아까 10개 천간에 대해서 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압니다. 내용이 실어놨고 그다음에 12지에 또 기본 특징감이 또 나오지. 아까는 그 성정감이 나오는데 또 특징감에서 나오는데 요 내용도 아까 조금 전에 했는 그 내용을 간추려 둔 겁니다. 자, 제일 위에 거 보면 목은 인목과 묘목 두 개 해놨지. 인목은 범처럼 중용적이다. 욕망, 권력성, 포악하고 인기, 생명을 키운다. 그러면 만약에 간목이 많거나 그 다음에 간목이 일간자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만약에 수기가 강하다. 밑에 토 바로 위에 수 있지. 수는 해수와 자수가 있는데 해수는 보면 만물의 혼을 끌어안고 싹 틔우려 하는 기질을 있고 이러잖아요. 추위를 싫어하고 양기를 좋아하고 수라도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교육자 표세를 내고자 한다. 그 다음에 자는 씨앗, 잉태, 여성의 생식기, 빨리 자라고 싶은 욕망.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읽어보는데 이제 근본은 뭐냐면, 이러한 글자가 내 사주 속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 또 많거나, 그지? 그럴 때는, 이러한 성품도 나도 갖고 있겠구나. 그 명주가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게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2지지의 특징도 넘어가겠고, 그 다음 또 넘어가면 40쪽에는 지지오행의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지지오행 속성. 자, 이거는 우리 자연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자연을 이야기했습니다. 40쪽에 있지. 여기 뭐 봄은 목은 해갖고 가을 열고 내가 봄 이래갖고 계절은 임묘진 양의 운동성의 시작. 요 사실은 요 지난 시간에 내가 조금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죠. 요거. 그다음에 임묘지는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고 세삭, 추진력,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투자, 시작, 창조, 실행, 빚, 준비 시작의 단계이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순수하고 이상적이다. 임묘진이란 글자는 이 세계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계절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12개씩. 여기는 이제 이 봄, 계절. 봄은 오행적으로 목이라 한다. 그죠? 여름은 화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에 12개 지지가 다 들어갔잖아요. 임묘진, 임부터 시작해서 임묘진 해갖고 사오미, 신유수, 해자축. 요 계절을 의미한다. 이 자연 계절을 여름에는 어떠하고 여름에는 순수하고 이상적이고 인기 중심이고 이 화가 그렇다는 얘기고 화가 그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아까 제가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무엇이든지 시작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의욕적이고 활동적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이 가을에 태어난 사람 이게 이제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지의 글자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세 개씩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자연을 잘 이해하시면 그 성품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제가 원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상생상극을 사실상 이 내용은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는 내가 중간에 계속 한 번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가장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좀 쉽게 넘어갑니다. 다음에 내려가면 청간물상도 나오네. 계속 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지? 계속. 이거는 물상적으로. 자, 갑은 아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거 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물상. 이것들을 자, 이 물상으로도 비유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병화는 하늘이고, 불, 열기, 화산, 자동차, 전자, 가스, 에너지, 뭐 이런 걸 뜻하고, 헛새, 사치, 이런 걸 뜻한다. 그 다음 태양에 똑하고, 정화는 별을 이야기하고, 무토는 노을, 기토는 구름,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물상적으로 형상을 이제 그렇게 대입시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경금은 가을에는 우박이 내리고, 그죠? 철강, 금속, 기계, 방앗간 이래 쭉 해놨지만은 여기 뒤에 보면 군인 우박, 그죠? 우박 뜻한다. 그다음 신금은 고민대 신금은 보석, 주방 이래 철강, 보석 이래 해놨지만 저 구름, 썰이, 구름과 썰이 왔다. 이제 만약에 성품이 신금이 이렇다면 이 찬썰이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비춰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또 밑에 보면 또 해놨어. 갑은 대림목이고 천둥, 번개, 시작, 출발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 이만큼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그 나중에 결국 우리가 해석을 하고 사주를 풀어볼 때는 전부 이 내용을 다 끄집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중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그 43쪽에 보면 또 자촉, 인묘, 진사오미, 신주, 수레가 또 나옵니다. 그지? 또 이제 간추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요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진도 잘 나갑니다. 44쪽에 오행의 강론 또 얘기도 보면은 목화토금수. 그래서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 전부 다예요, 사실. 그만큼 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 원래 음양오행 상생상극이고 그다음에 중국과정 6천과 10성의 별 다 하고 나중에 뭐 용신까지 다 하고 나도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주를 써놔놓고 풀어보려고 하면 저거는 알겠는데 말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무슨 그럼 왜 돼요? 하면 기초 과정을 다시 한번 보이소 이라거든요. 그래서 기초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 그래서 오행의 강론 이것도 이제 이 앞에서 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제 옆으로 셀이 뺐다가 한 거 하나 있지. 십간의 성격과 적성 해놨습니다. 성격과 적성. 요거는 요것도 맹 똑같아요, 그죠? 10개 천간에 적성. 옆에는 적성, 성격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간목의 성격은, 을목의 성격은 병화, 성격이 대체적으로 이걸 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이런 자, 일간이 간목인 자, 일간이 병화인 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 그 성품이 또 그 천간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반드시 갖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그 한 사람의 성품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 일간을 보든지, 그죠? 그럼 그 오행이 많은 걸 갖고 있든지 하면 그러한 성품들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적성은 그러면, 그럼 그 사람한테 잘 맞는 적성은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거죠. 이 보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간목 일간자는, 을목 두 번째로, 을목 일간자는, 을목은 넝쿨 식품에 속하고, 이래 돼 있어요. 환경 적응력이 빠르다. 그러잖아요. 을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 넝쿨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는 거죠. 바위 틈으로 뚫고 나와서 생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술, 문학, 디자인에 이런 데 소질이 있다. 사교성도 좋다. 그래서 셀즈맨, 비서지, 교육부서 공무원 이런 데 잘 맞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오행은 또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요거 좀 구체화 시켜놨습니다. 그럼 목화, 토금수 이제 다 해놨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의 일간자 이렇거든요. 화의 일간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중급 과정하고 조금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굉장히 요거는 좀 많은 분량으로 실어놨습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드디어 이제 오늘 해야 될 상생상극론 53쪽 상생과 상극입니다. 54쪽으로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생상극이란 자, 먼저 자, 오행의 상생상극. 오행은 목화토금수가 있다는 걸 이제 이미 다 아시고 그죠? 목화토금수가 있다는 거는 자, 우리 손으로도 비교했으면 되죠. 목화토금수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자, 여기서 상생상극이라는 것은 목은 화를 생하고 이 상생을 이렇게 쓰죠. 상생, 상극. 서로 생해주게 하고, 그죠? 또 하나는 제재하게 하고, 상생은 내가 밀어주는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서로 극은 누르는 억제한다는 거, 누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은 화를 생하게 하고, 목은 불을 지피면은 불 지핀데 나무를 대면 불이 더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요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꼭 나무 뭐 화가 아니라 그럼 목은 화를 생하고 그죠? 또 화는 다시 또 토를 생하고 그럼 토는 금을 생한다. 토생금, 금생수 또 다시 수생목으로 반복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목생화 손으로 봐도 돼요. 손으로. 목은 바로 옆에 있는 거 생각하는 거죠. 목화 토금수로 바로 옆에 거. 목생화 화생토 하는데 바로 옆에 거는 생각하는 것이고 극은 한 칸 건너갑니다. 극은 목극토. 왜 목극토 하는지. 그 다음에 왜 나무가 어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목극토 한다. 토는 토극수하고 한 칸 건너가죠. 자꾸 한 가지 건너갑니다. 토극수는 이제 물을 제방을 쌓는다는 거죠. 홍수가 많이 지면 제방을 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는 또다시 목을 건너면 또 화지 않습니까? 수극화. 불 끄는 데는 물이 최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화는요. 화는 다시 불로서 쇠를 녹이는 거예요. 화극금. 화극금을 써요. 그 다음에 금은 다시 수를 하나 지나서 금극목을 한다는 거죠. 금극목이란 나무는 도끼로서 나무를 잘라 쓰거나 그 다음에 숲을 가지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제 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때는 상생은 어떤 생은 생한다. 그냥 엄마들은 뭐 이 자식을 생하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낳으니까 당연히 이제 생하는 거, 날생자 생하는 거고 또 자식을 무한정 돌봐주고 뒷바라지를 해주잖아요. 뒷바라지를 해준다. 도와준다. 목생화, 화생토. 화는 토를 밀어주고 화는 토의 자양분이 되어주고 이런 거죠. 화는 토의 어머니가 되고 그죠? 후견인. 이제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상생상극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되게 이래요.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고 이 개념은 또 다릅니다. 상생이 필요한 데는 상생을 해야 되고 상극이 필요한 곳에는 상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게 좋고 나쁘고는 다르죠. 만약에 상생의 개념은 상생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서는 생이 필요하죠. 많이 도와줘요. 뒷바라지를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자라나면 많이 생을 해주면서도 아이가 지나치게 활발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며 또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에서 막 아이고 언제 막 휘짓고 다니는데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생하면 어떨까요? 그 생은 안 좋죠. 야야 그만해라 여기 다른 사람들 그만해라 억제시켜야 될 겁니까? 요게 바로 극이라는 얘기죠. 상생과 상극은 그 상생과 상극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상생은 좋은 거 같고 상극은 나쁜 거 같은데 절대 아니다는 얘기죠. 상생도 나쁠 수가 있고 상극이 좋을 수가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럼 이게 우리 사주 속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내 사주 속에 목이 많다. 목이 많더라. 그러면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할 거 아닙니까? 시작하는 에너지, 활동성이 많은 거, 역마적 기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많더라. 그러면은 그걸 해줘야 되겠죠. 이 기운이 세니까. 이 기운을 억제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떤 글자가 금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금극목 한다 했잖아요. 그래 금의 기운으로서 야를 금으로서 금극목을 해줘야 된다. 금극목을 함으로써 이 목을 기운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올해가 지금 이제 이 신축년이죠. 신축년에 신은 이제 이 금이 해당됩니다. 그죠? 자, 목기가 강한 사람들, 내 사주에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강해서 지나쳐서 이거는 흉으로 작용하거든. 좋지 않단 말입니다. 지나쳐서 흉으로 좋지 않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금일이 작년에 경금에 경자년이 왔고 올해는 신금이 와서는 이래 금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 그 금의 시대가 옴으로써 이 목기를 다스려 줬죠. 금목으로서 이 목기가 강한 사람들한테는 이 금의 기운으로서 다스려 주니까 오히려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운이 적었던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 까다는 이 기운이 안 좋은데 이 금의 기운이 와서 그 목기를 억제한다면 더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목이라는 기운이 내한테 글과 학문에 해당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한테 활동성 표현 내가 돈벌이 하는 과정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을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억제됐거든요. 좀 될 것 하더니만 또 안 되고 될 듯 하더라도 또 안 돼. 억제된 거거든요. 극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일이 많으라고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바쁘기만 한데 뭐 결과가 없더라. 바쁘기만 쎄 빠지게 바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 내 몸 뭐 아픈 거 같고 막 너무 피곤하더라. 그럼 목기가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검기 갔다 오면은 내가 할 일 안 할 일 구분 딱딱 떼버리는 거라. 그러면 일 때문에 피곤함도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리가 되니까 굉장히 좋죠. 극받아서 좋은 거고. 그죠? 만약에 기운이 약하면 생을 받아야 되겠죠. 수생 목 받아야 되죠. 내가 이 기운이 약해서 내 사주 속에 목의 기운이 약하다. 약해서 뭔가 잘 안 된다. 뭐 글과 학문에 예를 들어서 이 목의 기운이 내 사주 8글자 속에서 글과 학문에 뜻하더라. 그러면은 글과 학문을 뭔가 꾸준하게 잘 해야 되는데 뭐 끝장도 못 보고 좀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더라. 이 에너지가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수기가 오는 날은 수생목 하면 하고자 했던 걸 쭉 나가게 된다고. 생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또 다 마찬가지로 제가 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많은 것은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것은 극받아야 마땅하고 지나쳐 넘치는 거는 그죠? 넘치는 거는 극받아야 되고 근데 뭘로 극받는지를 몰랐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목극 토하고 토가 많으니까 목으로서 그걸 억눌러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는 토극수하니까 수기가 많은 사람들은 토라는 에너지로 이 중도를 지키게끔 해줘야 되고, 또 화기가 많으니까 수극화해서 수로서 화기를 제재시켜야 되고 극제시켜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죠.